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극한, 그 다음에 미분 이렇게 했잖아. 똑같아. 상악함수 가지고 동일한 작업을 좀 해보는 거야. 동일한 내용을. 자, 보자. 76페이지 보자. 76페이지.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상악함수의 덧셈 정리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새로운 공식이 하나 등장하는 거네. 됐죠?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상악함수라고 타이틀이 있잖아요. 그거부터 잠깐 볼게요. 타이틀 봤더니 그냥 상악함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상악함수래. 우리가 전에 수1에서 배웠던 상악함수는 3개였거든.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거 외에 새로운 게 있다는 거네. 그걸 한번 보자는 거야. 그럼 상악함수 그러면 항상 기본적인 정의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 거냐면 좌표평면, 사분면에서 원에서 시작하는 거였어. 원. 정의 자체가. 원이 이렇게 있고. 그럼 반지름이 뭐 1인 단위원도 괜찮지만 뭐 여러분들이 반지름 사이즈는 마음대로 정하시면 돼요. 반지름이 뭐 R인 원이 있다고 했을 때 원에 있는 점이 막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막 돌잖아. 그치? 이렇게 도는 게 양의 방향으로 돈다 그러나? 양의 방향? 쪽으로 도는 게 반식의 방향이야. 어쨌거나 그러면 제 1사분면에 P가 있다고 치죠. 이렇게. 됐죠? 자, 그랬을 때 이 원점하고 저 원에 있는 점하고 연결한 이걸 뭐라고 불렀다? 이 선을? 반직선을? 시계바늘이야. 근데 움직이는 시계바늘 줄여봐. 한자로. 뭐라고 해? 두 글자로? 동경. 기억나? 동경. 동 움직일 동. 경이 시계바늘이라는 뜻이야. 움직이는 시계바늘. 저기 동경이 막 돌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X축 양의 방향 여기서부터 각 재는 거였잖아. 그래서 여기가 세타 뭐 이렇게 재는 거였지. 그치? 그랬을 때 항상 상악함수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좌표 가지고 정의하는 거였어. 좌표. 자, 그래서 우리가 수1에서 배웠던 거야. 사인 세타가 뭐예요? 그럼 뭐 분의? 반지름분의 y좌표 이렇게 기억하잖아. 그래서 반지름분의 y좌표. 정의를 외워야죠. 반지름분의 y좌표. 그래서 반지름은 항상 양수니까 분모는 항상 양수인데 이 y좌표는 지금 몇 사분면에 있냐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제1사분면이나 제2사분면에 있으면 y좌표는 양수인데 이쪽 가면 음수겠네. 그래서 사인은 3사분면, 4사분면에서 음수. 양수, 양수, 음수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걸 일일이 매번 따지기 귀찮으니까 니네 뭐 배우지? 얼싸안고 이거 기억나지? 얼싸안고. 그래서 여기서는 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양수. 여기는 사인만 양수, 탄젠트만 양수, 코사인만 양수 이렇게 기억하잖아. 그냥. 그지? 그 내용이었어. 수원에서. 그럼 코사인 스타는 뭐예요? 그럼 뭐 분해? 반지름분의 x좌표. 반지름분의 x좌표.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x좌표 보고 따라가겠네. 보호는.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그러면 x좌표분의 y좌표. 이게 정의였네요. 근데 얘가 가진 의미도 있었죠. x좌표분의 y좌표는 이 보라색으로 재쓴 이 동경, 이 직선의 뭘 뜻하지? 기울기. 그래서 기울기가 나오면 탄젠트 값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거였어. 그치?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수1에서 다뤘던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수원에서 뭐 배웠니? 그러면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제곱의 합이 얼마다? 얼마지? 1이다. 이렇게 배워서 사인과 코사인은 이제 약간 짝꿍 같은 거지. 얘들이 커플? 짝꿍이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사인 가지고 사인 구하세요. 그럼 여기다 대입할 수 있는데 이런 식이었죠. 사인 제곱 이게 뭐야? 그러면 1 코사인 제곱 이렇게 해서 뭐 값을 구할 때도 쓰지만 난 사인 제곱이 있는데 그걸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사인 제곱 자리에 여러분 1마 코제곱 넣잖아요. 그쵸? 마찬가지.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우리는 코사인 제곱 자리에 1마 사제곱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주고 모양을 바꾸는 데도 쓰고 값을 구할 때도 쓰고.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제곱. 이거 하면 어떻게 되지? 얘 제곱의 얼마? 1 더하기 앞뒤 곱한다면 2배 할 거잖아. 1 더하기 2 사인 코사인. 그래서 보통 1 더하기 2 사코 이렇게 부르죠. 1 더하기 2 사코. 사코 합의 제곱은 뭐야? 그러면 1 더하기 2 사코인데 이렇게 바로바로 외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수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1 더하기 2 사코가 나왔어. 그럼 바로 이렇게 식을 변형한 문제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갔죠? 이거 사코 제곱의 합으로 봐서 거꾸로 가는 것도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수원에서 배운 거네. 그러면 하나 더 있구나. 탄젠트. 탄젠트가 뭐예요? 그러면 뭐? 요 값은 예분의 예 하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분의 사. 코사인분의 사인, 코분의 사. 여기까지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거야. 여기까지. 요게 지금 우리가 수1에서 배운 거야. 그럼 여러 가지 이상함수 그랬으니까 추가시키자는 거거든. 추가시켜볼게. 어떤 게 추가되는 거냐 지금 미적분 연습. 그러면 얘 역수도 한번 생각해 볼래? 이런 거야. 그래서 사인 세타의 역수가 있겠죠. 뭐 굳이 b분의 r이겠죠. 뭐. 그렇죠? 사인의 역수 뭐라고 쓸까? 라고 했을 때 약속을 했습니다. CSC 이렇게 썼는데요. 읽을 때는 코시컨트 이렇게 읽어요. 코시컨트. 그래서 사인의 역수는 코시컨트. 그럼 여러분들이 코시컨트 나오면 사인분의 1로 바꿔 풀면 되겠지. 예. 그다음 코사인의 역수야. SEC 이렇게 쓰고요. 시컨트 이렇게 읽습니다. 시컨트. 약속이니까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 시컨트 나오면 코사인분의 1로 바꿔 푸시면 돼. 오케이. 자, 그다음에 탄젠트의 역수야. 예를 들면 COT 이렇게 쓰고요. 코탄젠트 이렇게 읽어. 그리고 코탄젠트 나오면 탄젠트의 역수구나. 왜 탄젠트분의 1로 바꿔 풀면 돼. 이해가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새로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역수들, 각각의 역수들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럼 또 똑같이, 자, 여기서 요식하고 똑같은 거를 한번 유도해 보려고. 요식을 변형식으로. 변형식 여기다 써볼게. 여기 양변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코 제곱의 1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걸 얘를,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으로 한번 나눠서 동일한 식을 쓸 건데, 그냥 변형식이에요, 변형식. 코사인 제곱 나눠보려고. 그럼 얘부터 나눠볼게. 1이지, 1 쓸게. 자, 보세요.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 코사인 제곱 나누면 코사인분의 사인의 제곱이라고 묶을 수도 있지. 코분의 사가 탄젠트니까 탄젠트 제곱이겠네. 괜찮나요? 자, 여기요. 1인데 코사인 제곱으로 나눌 거야. 코사인분의 1의 제곱이죠. 코사인분의 1. 근데 코사인의 역수가 뭐니까? 시컨트니까 시컨트 제곱이라고 쓰겠다는 거야. 역수를 배웠으니까 이렇게 코사인 제곱 나누면 역수 표현으로 이렇게 나오네. 이해가죠? 외우셔야 돼. 외우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 용도하고 똑같아.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처음엔 잘 안 외워지지. 그래서 애들이 그냥 말장난으로 외우잖아. 처음에는. 말장난으로 외웁니다. 한 번 타면 시작하면 해죠. 이렇게 외우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안 외워지니까. 한 번 타면 시작하면 해죠. 1 플러스 탄젠트. 근데 여러분들이 사코 제곱의 1이다 이런 걸 말장난으로 외우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많이 보고 많이 쓰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진다. 네? 그럼 어떻게 기억하냐? 우선 1차적으로 탄젠트 제곱과 시컨트 제곱은 짝꿍이다. 뭐? 사코 제곱 길이는 짝꿍 이렇게 기억하고 탄젠트 제곱과 시컨트 제곱은 짝꿍이 짝꿍. 그러면 얘를 어떻게 이용하셔야 되냐면 이런 거죠. 우선 이식 전체가 이식. 그래서 여러분들 시컨트 제곱 이제 이식 자체는 뭐야? 시컨트 제곱이 나왔어. 내가 모양을 바꾸고 싶어. 뭘로? 탄젠트로. 왜? 둘은 짝꿍이니까. 시컨트 제곱이 있는 식에서 얘로 바꿔버리는 거지. 대입해서. 혹은 반대로 탄젠트 제곱이 막 나와. 근데 얘를 시컨트 제곱 짝꿍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이호식에서 1만 넘긴 거. 얘를 우선 외우면 이런 것들은 그냥 얘에서 이항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때그때 응용하니까 뭐 굳이 따로 외울 필요가 없고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1시간에 이거 이쪽으로 넘겨볼게. 우리가 사코 제곱, 사인 코사인의 제곱합이 1이다 이렇게 기억하듯이 시컨트하고 탄젠트가 제곱인데 뺐어. 그러면 1입니다. 그죠? 이거 이해한 거니까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한 등시간에 저기 딱 등장하면 저거 1인데 하고 바로 바꾸기 시작해야 돼. 이해 가죠? 어떤 용도인지. 마찬가지. 자, 이거를 또 하나 사인 제곱으로 나눠볼까요? 사인 제곱 나눠볼게. 사인 제곱 나누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자. 이거 사인 제곱 나누면 1이지 1. 자, 이거 사인 제곱 나눠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우선 이거부터 쓰자. 탄젠트가 지금 코분의 사잖아. 그럼 코탄젠트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역수잖아. 그럼 사인분의 코사인, 사분의 코. 코분의 사분의 코 이렇게 외웁니다. 탄젠트가 코분의 사, 코탄젠트는 사분의 코. 저 이제 강아지 이름인데.
아니 두 마리 키우는데 제 이름을 코브네스하고 사브네코로 붙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코브네스! 그러면 코브네스 막 오고 사브네코 저희 집에 와요. 그래서 저희 딸들도 알아. 초등학생인데 저희 딸들도 코브네스! 이러고 뭐, 사브네코 이렇게 책 가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 집에서는 일상생활이에요 이게 용어가. 애들이 익숙해. 나중에 애들이 이제 상학하면서 배울 때는 우리 강아지 이러면서 울 수도 있어. 갑자기 상학하면서 배우다가 그때쯤은 생존하고 있지 않을 것 같거든 강아지가. 상학하면서 배우다 우는 거 아니야 학원에서? 코브네스! 이러면서 울 것 같은데 우리 딸. 그랬다. 제가 예전에 그래서 동물농장 출연하고 싶어서 저도 좀 약간 유튜버 관종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코브네스! 이러면 오잖아. 막 이렇게 간식 가지고 탄젠트! 이러면 걔가 응? 이렇게 쳐다보거든. 그러니까 이게 되기 시작하면 내가 동물농장을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이게 이 코브네스가 탄젠트인 걸 또 설명하고 있어야 돼 수학 강사. 우리 딸 때는 나중에 이 공식 안 꺼먹을 것 같아. 이렇다. 자, 그럼 자. 사인 제곱은 안 온다 이거. 1이야 이거. 이거 4분의 코의 제곱이잖아. 응? 그럼 코탄젠트겠지. 코탄젠트. 이해가지? 그 다음에 이거는 사인 제곱은 안 오면 사인분의 1의 제곱인데 사인의 역수네. 시컨트네. 이거라는 거야 이거. 처음엔 잘 안 외워지지 당연히. 그래서 처음에 외울 때 말장난으로 한 번 코가 타면 코가 쉐이크하면서 이렇게 외운단 말이야. 그렇게 외우지만 사실은 익숙해져야 돼. 많이 풀다 보면 익숙해질 거야. 그래서 이 용도는 이겁니다. 코시컨트 제곱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모양을 바꾸고 싶어요. 뭘? 코탄젠트 제곱. 모양 바꿀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얘하고 짝꿍이다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 코시컨트 제곱은 코탄젠트 제곱과 커플이지. 커플이야. 쟤네들은 커플이었어. 이렇게 기억하는 게 중요해.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죠. 그래서 커플이니까 코탄젠트 제곱을 여러분들이 식을 봤더니 코시컨트 제곱으로 통일시켜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코시컨트 제곱 빼기 1로 이렇게 바꾸어주고 통일시키면 되죠. 모양을 바꿔서. 혹은 얘가 시간에 같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너네 짝꿍인데 너네 지금 빼고 있니? 그러면 이게 1이겠구나 이렇게. 둘 뺐어? 그러면 1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괜찮나요? 무슨 용도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색깔 달리 쓴 거 있죠? 이걸 추가적으로 외우셔야 돼. 그게 여러 가지 삼각함수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인 거야. 여기까지 추가된 거야 이제 미적분에서. 됐죠?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라고 있는 걸 또 외우셔야 돼. 외우셔야 돼. 이게 계속 나온다. 그 덧셈 정리를 왜 배우는 건지 잠깐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야. 우리가 사인 30도 구할 수 있지. 그치? 사인 45도 이런 특수각들은 안단 말이야. 근데 이런 생각이 든 거야. 아니 사인 75도는 못 구하나? 그러면 75도는 좀 특별한 각이라는 거야. 완전 특수각은 아니지만 30도, 45도, 60도 같은 특수각은 아니지만 이건 특수각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 만약 이 각을 쪼갤 수만 있다면 이렇게 쪼갤 수 분리 마치 분배 법칙 하듯이 이걸 쪼갤 수만 있다면 저 값은 구할 수 있을 텐데 이거죠. 쪼갤 수 있는 공식을 배우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사인 15도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가능하지. 왜 우리는 45도도 알고 30도도 아는데 그거에 차잖아 차. 그렇지? 그래서 지금 하는 덧셈 정리는 뭐냐면 우리는 특수각의 각은 다 외우고 있단 말이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외우거나. 일단 그거에 합과 차로 되어 있는 것들은 분리해서 구해낼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용도는 이겁니다. 그럼 그걸 외워야죠. 외워야 돼. 자, 외워볼 거야. 그럼 첫 번째. 이렇게 각이 두 개의 합으로 주어졌어. 이렇게 알파, 베타. 이렇게. 그걸 쪼개는 공식이야. 쪼개. 뭐 어떻게 외우냐면 말로 외우는 거야 이것도. 공식 많으니까 다 말로 외우거든. 사코 플러스 코사. 사코 코사. 이렇게 외웁니다. 사코 코사. 그러면 말에 따라서 싸 이렇게 하면서 코로 바꾸는 거야. 코 플러스면 그대로 뿔 코사 이렇게 말하면서 쓰는 거야. 코사 코사 이렇게 말로 쓰는 거야. 말로 하면서 어렵지 않죠? 이렇게 쓴다. 자, 그다음에 다시 얘가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또 똑같아. 사인은 플러스든 마이너스는 그냥 사코코사. 그래서 코사 이 순서 사코 마이너스 그대로 쓰고 코사 이렇게
물론 이제 보통 사코코사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요. 이거를 신코코신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요. 똑같은 말이죠, 뭐. 말로 외우는데 신코코신으로 가리키는 선생님도 있고요. 사코코사를 외우는 선생님도 있고 뭐 상관없어. 말이니까 말장난이니까. 예.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외워주시면 된다. 꼭 외워요. 사코코사 이 말만 외우면 되는데. 자, 그럼 코사인. 코사인 뭐냐? 코코사사. 코코사사라는 말을 기억한다. 코코사사. 그러면 순서대로 간다. 코, 코. 이제 사사인데 중요한 건 코사인은 부호가 바뀌어. 뿌리면 마. 이렇게. 코코, 사, 사. 이렇게. 괜찮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 만약에 부호가 마이너스야 그러면 이거 플러스로 바뀌어. 역시 코코사사고요. 자, 순서대로 코, 코, 사사. 이렇게. 코, 코. 마가 뿔로 바뀌어요. 뿔, 사사.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됐네. 자, 그 다음에 탄젠트요. 자, 탄젠트는 뭐냐? 우선 분수꼴이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분수. 얘는 다르죠? 위에 거고. 그럼 여기는 뭐냐? 그냥 자, 1. 마이너스에 이 탄젠트 알파하고 탄젠트 베타에 곱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합으로 쪼개져요. 그래서 부호를 보시면 분자 부호가 똑같고요. 분모는 마이너스로 연결돼요. 그 분자 부호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냐? 말로 외웁니다. 역시나. 1마 탄탄분의 탄뿔탄. 응? 약간 뭐 이가탄 뭐 이런 느낌 뭐 그런 느낌이야. 그냥 말로 외워. 말로. 1마 탄탄분의 탄뿔탄 이렇게 말로 외웁니다. 1마 탄탄분의 탄뿔탄. 뭐 말로 외우세요. 자, 그러면서 많이 쓰다 보면 그냥 외워져. 그럼 얘는 이제 부호 바뀌죠? 분모가 플러스고요. 이 곱 들어가고요. 분자는 그대로 마이너스 살려서 탄젠트 빼기 탄젠트 이렇게 됩니다. 똑같아. 1뿔 탄탄분의 탄마탄 이렇게 말로 외우시면 돼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우선 외우십시오. 사코코사, 코코사사. 1마 탄탄분의 탄풀탄. 1뿔 탄탄분의 탄마탄. 여기까지요. 외우세요. 외우셔야 돼. 외우셔야 돼. 그러면 이게 왜 나온 거냐라는 거는 이따가 좀 얘기해보자. 이걸 좀 적용하고 계속 좀 익숙해진 다음에 왜 나왔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나온 걸까? 하고 궁금해서 이제 이따 한번 보는 거고요. 우선은 외우는 게 중요하다. 외우는 게 중요하다. 근데 한쪽 방향만 외우면 안 되고요. 양방향이 돼야 돼. 양방향 모든 공식. 그러니까 이게 사인이 이렇게 있을 때 니네가 뭐 한 거야? 쪼갠 거야. 쪼갠 거. 근데 쪼개져 있는 거를 사코코사다. 그러면 이거 사인 쪼갠 거지. 그러면서 사인으로 바꾸시고요. 또 알파 베타 각이 합으로 딱 나타내는 거. 가운데 플러스니까. 그래서 거꾸로 갈 때 사코코사다. 그럼 사인을 쪼갠 거구나. 그럼 사인 이렇게 쓰시고 마이너스네. 그러면 마이너스로 알파 빼기 베타 쓰시는 거. 거꾸로 가는 것도 많이 나옵니다. 거꾸로 가는 거. 오케이? 코코사사다. 그럼 코사인 쪼갠 건데 이러면서 코사인 딱 합치시고 빼기네. 그러면 더하기로. 이해하시죠? 코코사사다. 코사인 쪼갠 거네. 그래서 코사인 이렇게. 알파 베타 마이너스 부호 바꿔서 이렇게 거꾸로. 얘도 마찬가지. 이거 근데 이 거꾸로 할 일이 많이는 없는데 이거는 어쨌거나 할 수는 있어야 돼. 모양을 볼 줄은 알아야 돼. 됐지? 여기까지. 공식 하나 또 등장. 또. 그건 뭐냐? 자, 백악 공식이라고 있는데 말은 중요하지 않아. 백악이란 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공식을 적용할 수 있으면 돼. 무슨 얘기냐면 그냥 덧셈 정리하고 똑같은 공식이야. 이런 거야. 사인 2알파라고 돼 있어. 그럼 사인 2알파를 한번 유도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이거 알파 더하기 알파인데 뭐. 그럼 그냥 이 공식 쓰면 쪼개지겠지 뭐. 맞죠? 베타 대신에 알파 똑같은 게 있는 것 뿐이니까. 써보면 싸 코코 쌀 거 아니야. 싸, 코, 뿔, 코, 싸. 이거네 그냥. 매번 이렇게 쪼개서 써도 되네. 근데 잘 봐. 잘 봐. 이것도 싸코, 이것도 앞뒤 자리 바꾸면 싸코. 똑같은 거니까 이싸코겠죠 뭐. 그래서 얘가 이
사인, 코사인. 자, 말로 외우세요. 이사코. 외우셔야 돼. 사인 2알파 이렇게 나오면 이사코. 거꾸로도 가야 돼. 이사코 나오면 사인 2알파, 사인 2알파, 이사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필요에 의해서 식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변형하셔야 돼. 외워야 돼. 외워야 돼. 그럼 이 관련된 공식이 하나 또 떠오르네. 뭐냐면 자 여기 자 아까 우리가 썼던 거 공식 있죠. 자 사인 알파하고요, 코사인 알파하고요. 제곱했어요. 이거 뭐라고요 아까? 제곱 쪽에 뭐? 1 더하기 2 사인 코사인 2 사코 기억나시죠? 2 사코 나왔네. 자 이제 미적분 버전 사코 제곱의 합이 나오면 뭐라고? 1 더하기 2 사코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어야 돼? 사인 2알파라고 쓸 수 있어야 되네. 괜찮아? 추가됐네. 추가됐어. 그럼 1 더하기 사인 2알파 그러면 얘가 1 더하기 2 사코로 보이고 이게 얘로 보이고 요 세 개씩이 서로 같다는 거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겠네. 괜찮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코사인 2알파요. 자, 이거 공식 세 가지 형태를 외우셔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럼 자, 코사인 2알파는 코사인 알파 더하기 알파잖아. 또 가야 저거 이용해서 코코사사 쪼갤 거야. 같이 해보자.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코 바꾸고 싸. 됐어? 그러면 코제곱 빼기 싸제곱이네. 그냥 매번 이렇게 해도 되긴 하지만 속도 때문에 외웁니다. 다 외우셔야 돼. 자, 그래서 코사인 제곱이야. 코제곱 빼기 싸제곱 외우세요. 코제곱 빼기 싸제곱. 코사인 2알파는 뭐야? 코제곱 빼기 싸제곱인데 이렇게 코제곱 빼기 싸제곱 코사인 2알파 왔다 갔다. 하나 더. 아니 나는 코사인으로만 쓰고 싶은데 코사인 사인 섞여 있는 거 싫은데 그러면 사인 제곱 대신에 뭐 넣지? 1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넣어. 그럼 뭐야? 여기 1마 코제곱 넣어봐. 그럼 뭐야? 이거 괜찮아? 계산돼? 2코제곱 빼기 1 여기다 1마 코제곱 넣은 거야. 외워. 2코제곱 빼기 1 코제곱 빼기 1 코사인 2알파 뭐야? 2코제곱 빼기 1 바로 나오셔야 돼. 망설임 없이. 다시. 자, 난 사인으로 쓰고 싶은데 코사인 대신에 1마 싸제곱 넣습니다. 1마 사인 제곱. 넣었어요?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되겠죠? 외우세요. 오늘 안개와의 전쟁이다. 1마 2사제곱 1마 2사제곱 코사인 2알파를 난 사인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1마 2사제곱 이렇게 바꾸고 됐나요? 이 세 개 다 외우셔야 돼요. 괜찮죠? 이렇게 됩니다. 외우세요. 자, 또 하나 탄젠트 2알파요. 뭐 이동은 똑같아. 허센 정리 탄젠트 알파 더하기 알파겠죠? 아까 저기 공식 보이시나요? 1마 탄탄분의 탄뿔탄 한다. 1마 탄 분의 탄뿔탄. 기사님 써볼게. 이거 똑같으니까 탄 제곱이라고 써도 되지. 이 탄젠트라고 써도 되지. 자, 써볼게. 그러면 얘는 1마 탄이니까 탄 제곱분의 2탄. 뭐 매번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는 스피드 때문에 따로 외웁니다. 그래서 탄젠트 2알파 그러면 1마 탄제곱분의 2탄 1마 탄제곱분의 2탄 1마 탄제곱분의 2탄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쓰셔야 돼. 오케이. 자, 요 공식들을 외우는데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가볼게요. 여기 교재는 여기까지만 나와 있네. 반각 공식 다시 하나 더 쓰셔야 돼. 거기 백악 공식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 여기 보이지? 77페이지 맨 위에 있는 노란색까지 한 거거든. 이해가냐? 그 오른쪽에 조금 빈 공간이 있지 않아? 1, 2, 3번 이렇게 옆에 거기다 반각 공식이라고 쓰시고 공식을 하나 써주셔야 되는데 반각이란 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백악이라고 했냐? 그럼 여기 2알파라 알파의 배수네. 그래서 백악이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야. 명칭을. 백악이란 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 더 써볼게요. 여기다가
반각 공식.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식하고 똑같은 식을 외우자는 건데요. 어떤 거냐면 이쪽이요, 이쪽. 이거. 요 버전에서 외우자는 거야. 요거 하나 외울게. 무슨 얘기냐? 얘하고 얘하고 똑같잖아요. 얘하고 얘하고 똑같잖아. 그러면 이 우변의 코사인 제곱만 남겨보고 싶은 거야. 10변형. 그럼 저는 마이너스 1을 이항할 거고요. 2로 나눌 겁니다. 이해갔나요? 자, 한번 볼게요. 그럼 코사인 제곱만 남겼어요. 우변에. 여기에요. 1 넘어갔어요. 그럼 1 앞에다 쓸게요, 그냥. 요게 지금 우리가 1을 앞에다 놓고 보통 외우거든요. 1 넘어갔고요. 2로 나눕니다. 요거죠, 요거. 요거요. 요겁니다. 그쵸? 외우셔야 돼요. 자, 요것도 외우겠습니다. 이것도요. 자, 얘 뭐예요? 그러면 지금 사인 제곱만 우변 남길 거예요. 우변 남길 거예요. 그냥 이거, 자, 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1 이항할 거고요. i로 나눌 겁니다. 생각하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추가 공식입니다. 됐죠? 요겁니다. 그러면 뭐냐? 그냥 배합 공식을 그냥 10변형한 거야. 똑같은 거야. 이거를 요 두 개를 10변형한 거야, 그냥. 10변형한 건데 잘 나오니까 외우는데 그러면 용도가 뭘까? 이걸 언제 쓰려고 이걸 따로 외우지? 라고 한다면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제곱을 없앤 거야. 지금 보이세요? 코사인 제곱인데 여기는 제곱이 아니죠. 사인 제곱인데 여기는 또 제곱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곱을 없앨 때 쓰는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식에서 제곱이 필요가 없어. 코사인 제곱이나 사인 제곱에서 제곱을 없애는 게 나은 상황이야. 그러면 저걸 쓰는 건데 구조가 뭐냐? 둘이 이렇게 외우는 이유는 구조상 외우기 편하기 때문이야. 2분의 1 뿔코고요. 2분의 1 마코요. 제곱을 없애면 어떻게 돼? 2분의 코사인은 2분의 1 뿔코, 사인은 2분의 1 마코, 2분의 1 뿔코, 2분의 1 마코 외우셔야 돼요. 자, 그리고 각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각은 기존에 있는 각의 몇 배? 2배. 각은 어떻게 된다? 제곱이 없어지면서 2배 이렇게 됩니다. 각은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똑같아요. 공식. 자, 이걸 굳이 뭐 따로 또 쓸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2분의 알파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저는 제곱을 없애고 싶은 생각인 거야. 왜냐면 제곱 없애고 싶지 않고 그냥 사인으로만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거 1마 사제곱으로 바꾸겠죠 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근데 난 제곱을 없애고 싶으면 어떻게? 2분의 1 뿔코라고 여기까지 쓰시고요. 아, 요 각의 2배지. 그래서 이렇게 쓰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교재 여기 개요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일반 다른 시중 교재 반각 공식 이렇게 해서 혹시 교과서든 나와 있다면 요 버전이 아니라 요 버전으로 나와 있을 텐데 사실 똑같은 공식이죠 뭐. 여기 알파 자리에 그냥 2분의 알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래서 반각 공식을 불러요. 2분의 알파잖아. 그래서 반각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용어가 중요하진 않아. 용도가 중요한 거지. 사인 제곱 2분의 알파 그러면 어떻게 쓴다고? 제곱을 내가 딱 없애고 싶으면 그냥 구조 2분의 1 마코가 떠오르면 돼. 2분의 1 마코. 아, 각은 이거의 2배지? 이렇게. 말로 외우세요, 말로. 똑같은 공식 쓴 겁니다, 그냥.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나올 때도 있죠. 이해가나요? 물론 여기가 뭐 2알파로 나오면 이거는 4알파가 될 거고요. 각 2배인 것만 알면 되는 거니까. 이해가죠? 그럼 하나 써놓고 외우시면 돼요. 자, 이 칠판에 있는 걸 다 외우셔야 돼. 그럼 이걸 가지고 필수 예제를 막 풀면서 이제 익숙해졌어. 그러면 이제 증명 이따가 잠깐 해보자고. 왜 나왔는지 정도는 한 번은 배워야 되니까. 오케이? 그럼 나중에 이제 학교 시험에서 내신 시험에서는 박스 쳐놓고 이거 사코코사 왜 나왔게 이러면서 중간 한번 빈칸 네가 넣어봐. 다 증명하세요는 잘 안 나오고요. 빈칸 한번 네가 채워봐.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야 빈칸 채우긴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런 용도로 한 번은 보겠습니다. 외우세요. 쭉 한번 외워보십시오. 됐나요? 다시 사인 쪽일 때 사코코사, 사코코사 거꾸로, 사코코사, 코사인 코코사사, 1마탄 때문에 탄불탄 이렇게. 자, 사인 2알파, 2사코, 2사코, 사인 2알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됐죠? 그래서 요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코사인 2알파 그러면 코제곱 빼기 사제곱, 코제곱 빼기 사제곱, 코제곱 빼기 사제곱 계속 외워야 돼 쓰면서. 자, 얘는 뭐야? 코사인 바꿔봐 그러면 2코제곱 빼기 1, 2코제곱 빼기 1, 사인 바꿔봐 그러면 1마 2 사제곱, 1마 2 사제곱, 1마 2 사제곱 말로 막 외워야 돼. 오케이? 자, 탄젠트 2알파야 그러면 1마 탄제곱분의 2탄, 1마 탄제곱분의 2탄, 1마 탄제곱분의 2탄 계속 외워야 돼. 제곱 없애봐 그러면 코사인 없앨 때 2분의 1 뿔코 각 2배.
사인 제곱 제곱 없애봐. 그러면 2분의 1 맞고 각의 2배 반각 공식. 됐죠? 여기까지 외운 겁니다. 자, 이제 써볼게요. 자, 필수 1번으로 가자.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요, 여러분한테 코시컨트 제곱을 한번 구해보래요. 자, 이거를 우선은 분수는 좀 불편하잖아요. 응?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등식으로 정리할게요. 그러면 시컨트 제곱은 이렇게 곱할까요? 3 빼기 3 탄젠트 제곱 이렇게 쓸 거잖아요. 됐죠? 이렇게. 물론 나는 아직은 좀 어색해서 역수 그냥 취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 자 쓰지 마시고요. 시컨트 제곱이 뭐의 역수? 코사인의 역수. 코사인이야. 그래서 S하고 C 이렇게 모양이 앞 글자가 바뀌어. 분위기지 알지? 처음에 헷갈리면 코사인분의 1 그러면 이게 시컨트잖아. 사인분의 1 그러면 이게 뭐야? 코시컨트잖아. 그러면 이제 혹시 코사인의 역수를 코시컨트로 생각하지 말라고. 이게 앞글자는 바뀐다고. C가 S로, S가 C로. 뭔 말인지 알지? 그럼 좀 덜 헷갈릴 거야. 자, 그래서 시컨트, 이건 너무 코사인의 역수잖아. 그래서 이렇게 쓰고 3에 빼기 3에 탄젠트 너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 코분의 싸잖아. 이렇게. 수원 방식으로 이렇게 푸셔도 상관은 없죠. 그래서 이 양변에 코사인 제곱을 곱하면 코사인하고 사인이 섞여 있겠죠. 그걸 이제 모양을 또 다시 통일하시면 되죠. 그렇게 푸셔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어. 그런데 지금은 뭐야? 새로 배운 공식을 잘 익숙해지는 과정이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안 풀게. 이렇게 푼다고 상관없다고 실전에서 니네 마음대로 풀라고. 상관없는데 지금 우리는 새로운 공식을 익숙하게 하는 작업을 하고 싶어서 지금 필수 예제를 푸는 거니까 그냥 이걸 그대로 살려서 풀 거야. 그러면 시컨트 제곱과 탄젠트 제곱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 새로운 공식을 배운 입장에서는 짝꿍이다 쟤네. 짝꿍이다 커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 번 타면 새까매지는데 이러면서 탄젠트 제곱과 시컨트 제곱 탄 거와 새까매지는 거는 커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시컨트 제곱을 하는 모양을 통일해야지 그러면서 시컨트 제곱 대신에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으로 바꾸면 이미 모양 통일이 되면서 탄젠트에 관한 시골 끝 이렇게. 오늘의 의도는 이겁니다. 이쪽 넘어가. 그럼 4 탄젠트 제곱 1 넘어와 2. 그럼 탄젠트 제곱이 2분의 1이지? 여기까지. 잠깐 멈춰. 탄젠트는 알게 됐어. 제곱을 없애서 탄젠트를 구해도 되겠지 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둘 다 가능했지. 뿔마 2분의 1. 몇 선배인지 안 알려줬으니까. 그런데 잠깐 또 생각해 보는 거야. 아니 어차피 코시컨트 제곱 구하라고 했는데 코시컨트 제곱도 짝꿍이 있잖아. 응? 어떤 짝꿍? 한번 코가 새까매지면 코가 탈 거 아니야. 코 탄 거하고 코 새까매진 거하고는 짝꿍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것도 그냥 바꿔야지. 네? 거꾸로 썼네, 씨. 쓸게요. 둘이 짝꿍이잖아.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이. 이해했죠? 이거야. 코시컨트 제곱을 난 바꿔야지. 그러면 1 더하기 코탄젠트 제곱 이렇게 바꿔서 풀어도 되잖아. 그러면 이제 바로 풀리지. 왜? 1이고 코탄젠트 제곱하고 탄젠트 제곱은 서로 역수니까 2분의 1의 역수 2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3 바로 나와버린다. 이해가시죠? 뭐 이런 용도로 익숙해지려고 좀 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제할 때도 웬만하면 수원 스타일로 풀지 마시고요. 이 공식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야지 익숙해지니까. 오케이? 익숙해지는 게 목표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세타가 제 2사분면이야. 2사분면 각이래. 자, 코시컨트를 줬네. 4분의 5랍니다.
자, 그랬을 때 코탄젠트 하고요. 자, 시컨트 하고요. 이거 구하랍니다. 이거는 그냥 공식 쓰는 건 알겠죠? 뭐 제곱 제하고 상관없는 거고요. 그러면 얘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코시컨트의 역수가 뭐야? 사인이지, 그치? 사인 세타는 얘 역수니까 4분의 5의 역수니까 5분의 4야. 이렇게 쓰면 되고. 코탄젠트면 탄젠트분의 1. 얘는 코사인분의 1 맞나요? 여러분들 이제 제2사분면 각이다. 사인이 이거다. 이거 수원에서 이미 다 했죠? 5분의 4 가지고 얘 구하는 건 할 수 있잖아. 이건 생각. 수원에서 했던 거니까. 넘어갈게. 자, 졸지 말고 펜 들고. 그래 힘들지. 이 시간에 집에서 맨날 자고 있었을 텐데 힘든 거 알아. 좀 적응 될 거야. 좀만 좀 힘내봐. 자, 그다음 필수 2번. 필수 2번. 자, 코사인 알파하고요. 사인 알파하고요. 코사인 베타하고 줬습니다. 오케이? 근데 알파하고 베타가 거기 1사분면 각이네요. 그냥 미리 좀 구하고 시작할까요? 문제 풀 때 필요하니까.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가 얼마입니까? 암산해보세요. 사쿠 제곱의 1이야. 얼마죠? 암산 2분의 루트 3. 그러면 탄젠트 알파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5분의 4 얼마? 그냥 유리화 안 할게. 루트 3분의 1. 괜찮아? 뭐 알파 특수하기구나. 6분의 파이. 그치? 얘 갑시다. 코사인 베타 있어요. 사인 알파. 이 제곱합이 1입니다. 얼마입니까? 5분의 3. 5분의 3. 탄젠트 알파 가볼까요? 코분의 4. 얼마? 4분의 3. 오케이. 이렇게 해서 뭐 필요하니까 구하고. 자, 여기다 이제 1번. 우리는 알파 베타에 대한 삼각함수를 아는데 갑자기 야 알파 베타 더한 거에 대한 사인 구해봐. 구할 수 있다 이제. 왜? 4 코코사 쪼개면 되니까 4 코 뿔 코 사. 대입하면 끝. 괜찮죠? 무슨 용도인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코사인. 너 알파 베타 알지? 뺀 거 구해봐. 그러면 코코 싸싸. 코 바꾸고 싸. 그 코사인은 보호 바꿉니다. 대입하면 끝이니까 뭐 계산 안 할게요. 세 번째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 생각했니? 생각했어? 분수야 분수. 생각했어? 1 탄분의 탄뿔탄입니다. 탄뿔탄이요. 됐나요? 이번 넣는 거야 그냥. 됐죠? 됐지요? 자, 그 다음 넘어가요. 필수 3번. 자, 사인 세타가요. 5분의 3이에요. 사인 2세타 구해보라고 했고요. 코사인 2세타 구해보라고 했고요. 탄젠트 2세타 구하래요. 자, 어차피 세타의 사인 값을 줬고요. 자, 세타 보시면 몇 사분면이냐면 2사분면이네요. 자, 갑시다. 자, 우선 코사인 세타 2사분면이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겠죠? 자, 5분의 3입니다. 사코 제곱합이 1이네요. 5분의 코사인이요. 부르세요. 마이너스 5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4. 자, 탄젠트 코분의 4니까 코분의 4 얼마? 마이너스 4분의 3. 오케이, 갑니다. 자, 이거 공식 외우면 끝난 거지. 이거 뭐라고? 그치, 2쌓고 말로 계속 해야 돼. 2쌓고 대입하면 끝이니까 계산은 직접 하시고요. 자, 이건 버전이 3개 있죠. 3개 다 써보겠습니다. 어차피 공식 외우는 게 목적이니까. 자, 첫 번째야 뭐야? 코제곱 빼기 사제곱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셔도 상관없고요. 코사인 버전 부르세요. 2코제곱 빼기 1이요. 사인 버전 부르세요.
1마 2사제곱이요. 1마 2사제곱. 괜찮나요? 괜찮아요? 아무거나 뭐 편한 대로 변형해서 넣으시면 되죠. 탄젠트 2세타. 생각했나요? 생각했나요? 가볼까요? 1마 탄이니까 탄제곱분의 2탄 탄뿔탄이니까 2탄 됐어요.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필수 4번. 필수 4번. 자, 한번 봐볼게요.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세타인데 그 예각의 탄젠트 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그려볼게. 자, 마이너스 1이 y절편이고 길이가 2분의 1인 이렇게 생긴 첫 번째 직선이 있어.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1. 자, 역시나 그 다음에 y는 2x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네요. 이렇게요. 자,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있네. 요 각도 있고요. 요쪽 각도 있는데 요쪽 각은 둔각, 이쪽 각은 예각. 얘처럼 대놓고 예각의 크기를 셌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각의 크기가 세타 이러면 기본적으로 둔각이라고 언급하기 전까지 그냥 다 예각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돼요. 그 세타예요, 여기 세타. 오케이? 저 세타에 대한 탄젠트 값을 구하라는 거야. 아니 두 직선 사이의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을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배운 공식을 이용해서 할 수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 뭘 보시면 되냐면 너 S축의 양의 방향과 여기 알파라고 잡으면 너 기울기 2네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죠. 뭐가? 탄젠트 알파가 2인 거는 알아요. 알파에 대한 탄젠트 값은 안다는 거. 그 다음 너 베타라고 하면 2분의 1 기울기니까 탄젠트 베타가 2분의 1인 건 안다는 거. 이 두 개를 가지고 저 세타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어디가 보이냐? 그러면 이 삼각형이 보이고 이 삼각형이 보여. 삼각형에서 여기가 베타면 여기가 사실은 베타겠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요. 이 삼각형에서요. 이 삼각형에서 보자면 두 내각의 합은 나머지 하나의 외곽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죠. 알파가 뭐냐? 그러면 세타에다가 베타 더한 거다. 이렇게. 그러면 세타는 뭡니까? 라고 하면 세타는 알파 빼기 베타라고 쓸 수 있죠. 보통 이제 바로 쓰고 싶으면 어떤 방식이냐면 어차피 이 두 개 더한 게 얘니까 얘가 외곽이 제일 크거든요. 이 알파에서 나머지 하나 빼면 나머지 하나입니다. 이해가죠? 외곽에서 하나 내각 빼면 나머지 내각이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바로 설정하고 싶으면 너 누구야?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 그냥 바로 쓰십니다. 일단은 알파 빼기 베타. 됐죠? 이렇게 이거에 대한 탄젠트 값을 구하고 싶다고? 그러면 하면 되지.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를 구하는 거잖아요. 괜찮죠? 그러면 공식이잖아. 1뿔 탄탄분의 탄마탄. 1뿔 탄분의 탄마탄. 이렇게요. 자, 한번 넣어봅시다. 1뿔. 여기 탄젠트 알파가 2죠. 탄젠트 베타가 2분의 1이죠. 탄마탄이니까 2 빼기 2분의 1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괜찮나요? 이렇게. 계산하면 끝이죠. 뭐. 1 더하기 1이니까 이거 2인가요? 2분의 1. 이거 얼마야? 2분의 3? 그럼 4분의 3이 답이네. 이렇게 구하시면 답입니다. 됐죠? 근데 이건 너무 잘 나오는 유형이라 막 공식화 시켜보자면 자, 이게 그냥 뭐 이게 공식 탄젠트 덧셈 정리인데 생각해보자고요. 우선은 이게 예각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1사분면의 탄젠트 값은 늘 양수 맞나요? 예각에 대한 탄젠트 값 구하세요. 그러면 이거 양수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알파에서 베타를 빼는 게 맞는데 내가 그냥 막 그림이 이제 복잡하게 이게 음수 나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베타 빼기 알파를 구할 수도 있거든요. 이해가요? 그럼 내가 알파 빼기 베타라고 써야 되는데 여기 베타 빼기 알파라고 써가지고 부호가
그럼 여기가 부호가 반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음수가 나와버릴 수도 있는데 음수, 야 탄젠트가 언제 음수냐? 그러면 제 2, 3문에서 음수예요. 둔각일 때. 그럼 나는 이 둔각을 구한 거야. 이 둔각을. 음수가 나와버리면. 근데 난 이거 예각이잖아. 예각이야. 양수로 나와야 되는데 음수로 나올 수도 있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매번 알파에서 베타 뺄까, 베타에서 알파 뺄까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머리 아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그냥 알파 빼기 베타를 하든 베타 빼기 알파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냥 아무거나 빼버려. 근데 혹시 음수 나와. 그럼 뭐 하면 돼? 향수를 바꿔버리면 되지. 그래서 거기 공식에도 뭐라고 나와 있다. 교재에 있는 공식에도 절대값을 씌워놓은 겁니다. 편하게 그냥 절대값 씌워서 마무리하세요. 이런 거. 오케이?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서 혹시 음수 나왔어? 아유 그러면 그냥 마지막에 그냥 부호 바꿔주세요. 이런 얘기. 부호 바꿔주세요. 이런 얘기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잘 봤더니 이걸 잘 봤더니 잘 봐봐. 결국에는 이 탄젠트 알파라는 거는 지금 뭐냐? 그러면 저기요. 첫 번째 저 2x-1이라는 저 직선의 기울기거든요. 탄젠트 베타는 뭐야? 그럼 결국엔 저 또 하나 있는 2분의 1이라는 저 직선의 기울기잖아요. 얘도 기울기잖아요. 결국 기울기, 두 직선이 가지고 있는 기울기 가지고 그 끼인가? 세타의 탄젠트 값이 나오네. 그 사이 이거의 탄젠트 값은 뭐야? 이 두 개의 기울기 가지고 구하는 거네, 결국에는. 그래서 말로 그냥 일불 탄탄분의 탄마탄이라고 외웠는데 말로 하나 더 외웁니다. 일불 기기분의 기마기 이렇게도 많이 외워요. 일불 기기분의 기마기. 그러면 바로 가볼게요. 봐봐요. 한직선이 빵 있어요. 자, 이거 봐요. 빨리 할게. 한직선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가 지금 y는 ax 플러스 b. 자, 이 y는 뭐 mx 플러스 n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야, 그런데 바로 나오는 거야. 야, 끼인 각이야. 탄젠트 구해. 그러면 볼 것도 없이 주악 그리고 1마 기기분의 기마기 끝. 잘못 썼다. 일불기기예요. 죄송해요. 일불기기분의 기마기. 오케이? 그냥 기울기 가지고 이게 공식이라는 거. 사이에 세타의 탄젠트 구해. 그러면 바로 그냥 기울기 때려가지고 일불기기분의 기마기 이게 바로 때리면 되잖아. 뭔 말인지 알지? 이게 하나의 유형이라는 거야. 쳤다 합시다. 내신에도 잘 나오고요. 특히나 모의고사에서 4점짜리 기본 문항으로 덧셈 쪽에서 낼 거면 요 활용 문제를 주로 냅니다. 활용 문제를. 그래서 도형 문제를 봐야 되는데 문제 읽어봐요. 자, 이 보면 얘가 정사각형이래. 한 변 길이가 8짜리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요 8로 되어 있는 걸요. 얘가 1대3으로 내분한 점이 2래요. 그쵸? 그러니까 뭐 1대3 내분하면 여기가 2고요. 여기가 6이고요.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 상태에서 탄젠트 세타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도형을 이제 처음 배우는 게 아니라 언제 기억이 남으면 되냐면 수원에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배웠잖아. 그쪽 파트에서 이 문제를 똑같이 그쪽 파트에 내도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원근에 있던 문제야 그냥. 근데 수원에서는 어떻게 풀었냐 이거를 수원에서 푸는 방식을 잠깐만 말로만 해보면 수원에서는 항상 어떤 각의 탄젠트나 사인이나 뭐 코사인 뭐든 좋으니까 이 구하세요 그러면 이 각이 포함된 삼각형을 찾는 거였어. 보여 여기. 근데 이게 직각삼각형이 아니야. 그럼 괜찮아. 직각삼각형 아니어도 수원에서 배운 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배웠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구한단 말이야. 근데 8이라는 길이는 알고 요 길이 아니야 그러면 알아. 여기 직각삼각형에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돼. 요 길이 아니야 알아.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잖아. 그러면 이 삼각형의 세변 길이 다 하는 거지. 세변 길이 다 할 때 무슨 법칙 쓰면? 코사인 법칙 쓰면 코사인 세타 나오지 않을까? 맞아? 그런 다음에 탄젠트 구하면 되지. 그래도 돼. 그건 수원이야 수원. 이 똑같은 문제를 여기 왜 또 넣어놨냐? 그러면 야 새로 배운 공식을 좀 적용하는 연습을 좀 해봐. 이런 거야. 그치? 그러니까 수원으로 풀 수 있지만 새로운 스타일로 풀게. 새로운 스타일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요 삼각형에서 해결하자는 얘기는 맞아요.
그런데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아니야. 직각삼각형이 아닌데 변의 길이 각의 크기 구할 때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쓴다고 배웠어. 그런데 그냥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보라는 얘기야. 오히려 중학생의 마인드로 돌아가자. 중학생 사인 코사인 법칙을 모르는 중학생이나 고1들은 전부 다 뭐 하냐면요. 무조건 예각삼각형이나 둔각삼각형이 나오면 무조건 수선을 밟아서 직각삼각형 만드는 게 여러분 중학교 때 훈련이야. 그 훈련은 수능까지도 다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쪼갤 거야. 쪼갤 거야. 어떻게 쪼갤 거야? 그러면 저는 여기를 가운데를 그냥 쪼개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쪼개버릴 거야. 직각삼각형 두 개로 쪼개버리면 되지. 그치? 이렇게 쪼갤 거야. 그래서 각을 보자면 요각 하나 있잖아요. 세타가 두 개로 쪼개졌죠. 이걸 알파 베타로 놓겠다는 거야. 세타는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괜찮나요? 이렇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이 삼각형이요. 요 비컴친 요 삼각형 보시면 여기가 8이죠. 그리고 여기가 얼마? 2죠. 이거 그대로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탄젠트 알파가 나오네. 탄젠트 알파. 뭐 나는 사인 코사인도 구할 수 있긴 하겠지만 8분의 2 그래서 4분의 1이야. 됐지?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삼각형에서 보시면 여기가 6이잖아요. 여기 비끔. 요 각에 대해서는 이게 밑변 이게 높이니까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잖아. 탄젠트 베타를 아는 상황인 거야. 8분의 6 그래서 4분의 3인가?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얘 구하세요.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세타가 지금 우리 두 각의 합으로 나타냈잖아. 이제 괜찮아. 예전에 이런 거 못했지만 우리 이제 쪼개는 공식을 배웠으니까. 이해갔죠? 그래서 쪼개는 거. 그래서 1마 탄분의 탄불탄 이렇게 쪼개겠다는 거야. 됐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그냥 집어넣는 건 생략할게. 오케이? 그럼 값이 나오는 거. 이해가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아니야.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근데 직각삼각형이 쪼갤 수 있으면 쪼개서 덧셈 정리. 그럼 이제 테크닉을 하나 더 배운 거지. 그럼 수능에서는 결국 미적분의 문제가 딱 나왔어. 한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건데 그러면 얘는 그냥 덧셈 정리 한 방으로 풀렸잖아.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학기 중에 보려고 하는 문제들은 뭐냐면 덧셈 정리만 가지고 안 풀려. 사인 코사인 법칙만 가지고도 안 풀려. 그러니까 뭐야? 한 문제 안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덧셈 정리를 다 써야 되는 문제들을 볼 거야. 주로 그런 게 나오는 거야. 수능에는. 이해가지? 지금 이제 개유 수준에 있는 문제들이 수능에 나오는 건 아니고 나중에는 다 뒤섞인 문제, 좀 복잡한 거는 학기 중에 볼 거야. 학기 중에. 그렇지? 우선 이렇게 우선은 덧셈 정리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지금 연습하시면 되고요. 자, 삼각함수의 합성이 이제 그다음 나오는데 그 전에 자 이제 덧셈 정리 이제 공식이 조금 이제 익숙해졌잖아요. 근데 완전히 익숙해지려면 여러분 과제하면서 이제 봐야지 뭐. 과제하면서 계속 공식 뭐였더라? 다시 앞에 보면서 또 쓰고 또 하다 보면 외워질 건데. 또 왜 어떻게 그 공식이 나왔는지는 한 번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몇 쪽에 있냐면 교재에는 자 교재에서는요 아까 78페이지 78페이지에 맨 위에 나와 있죠?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거 이게 지금 덧셈 정리 증명입니다. 학교 내신에서 박스 쳐놓고요. 빈칸 채우세요. 이렇게는 냅니다. 자,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볼 텐데 제가 우선 보고자 하는 거는 요 공식부터 스타트해요. 요거. 우리가 이거 알죠? 코코사사 이렇게 쪼갤 거야. 뿔, 사, 이렇게 되겠죠?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제가 증명하고 있는데 한번 가볼게 봐봐. 저 등식을 어떻게 유도해낸 걸까? 그러면 원이 있는데 이게 단위원이야 단위원. 반지름이 1인원이야 1인원. 그래서 거기 P하고 Q가 찍혀 있어요. 거기 그림상에 보시면 P가 지금 제 2, 4분면에 찍혀 있고요. Q가 제 1, 4분면에 찍혀 있어요. P께 알파인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P에 대한 동경이 있어. 이렇게 동경이 있어. 이 각이 알파야. 그다음에 이렇게 Q 나타내는 이 동경이 있죠. 여기 각이 베타예요. 여기가 베타야.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요 사이요. 요 사이각이 뭐야? 알파에서 베타 뺀 거니까 알파 빼기 베타겠지, 그치? 알파 빼기 베타. 됐나? 그러면 우리 구하고 싶은 건 그거의 코사인 값이잖아. 그럼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요 각을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근데 직각삼각형은 아니야. 그치? 그럼 뭐 써야 돼? 그러면 당연히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써서 풀겠다는 생각인데 여기 한번 봤더니 이 길이는 1이야. 그치? 반지름 1이니까 여기도 1이야. 그 PQ 길이 구하려면 좌표 설정. 자, Q 좌표. Q 좌표 뭐야? 그러면 알파 가지고 하는 거잖아. 단위원이니까 X 좌표가 코사인이죠. Y 좌표가 사인이고요. 됐죠? 이거 베타잖아. 이거 베타야. 미안해. 이게 알파다. 설정이. 얘 베타로 설정했구나. 이게 베타입니다. 이거. 얘가 알파 각이었죠. 코사인, 사인 이렇게. 자, 이제 이거 가지고 가볼 거야. 뭐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쓰려고.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래서 요거 PQ의 제곱은 자, 양변 제곱의 합 1제곱 더하기 1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양변의 P인각의 코사인.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 법칙이죠? 괜찮지? 이렇게. 자, PQ 제곱 좀 할게요. PQ 제곱은 우리 좌표 설정했으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씁니다. 가자. 자, 얘에서 얘 뺀 다음에 제곱할게. X좌표 뺀 다음에 제곱했다. Y좌표 뺀 다음에 제곱하겠습니다. 여기다 원래 루트 씌운 게 거리 공식인데 제곱이니까 씌울 필요 없고요. 오케이. 우변 2 마이너스 2의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 자, 좌변 정리합시다. 전개할 거야. 똑같은 베타에 대해서 코제곱, 사인 제곱 여기 나오니까 1이죠. 1. 여기 또 제곱하면 제곱에 1이죠. 그래서 2네요. 2. 요 두 개 곱한 다음에 2배 한 거 나오죠. 2 코사인 알파. 이거부터 쓸게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자, 그 다음에 얘 곱한 다음에 2배 한 거 마이너스 2에 사인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자, 됐네요. 여기까지입니다. 다 왔다. 가보자. 2하고 2 사라지네.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눠봅니다. 그럼 여기 나오죠? 이게 저 좌변이에요. 마이너스 2는 우변이에요. 이게. 끝났네. 이 유도 과정이에요. 오케이? 유도 과정이야. 그럼 이거 가지고 나머지 식들은 어떻게 만들어요? 라고 한다면 만드는 그냥 요령만 좀 볼게요.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로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니 여기를 플러스 베타로 만들고 싶어. 그럼 나는 베타 대신에 그러니까 이게 항등식이어서 알파 베타에 뭘 넣든 성립하니까 베타에다가 내가 넣고 싶은 걸로 그냥 마베타를 넣어도 되잖아요. 베타에 마베타 넣어.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여기다 베타 대신에 마베타 넣을 텐데 코사인은 마이너스 사라지죠? 코 그대로일 거고요. 코 그대로입니다. 여기다 베타 마이너스 베타 넣으면 뭐야? 사인은 마이너스 튀어나가죠? 마이너스 사인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부호 바뀌네. 코코사사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려면 베타 자리에 이제 뭘 넣어야 되는지 뭐 2분의 파이 이용해서 넣는 거거든요. 그게 거기 아래 쭉 나와요. 이제 이게 첫 스타트고요. 거기 보이시나요? 알파 이게 몇째 줄이냐 그러면 거기 베타 대신 마베타는 것까지 한 거고요. 제가 그 아래쪽 알파 대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해서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사인 공식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탄젠트 1마 탄탄분의 탄플타가 어떻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하고 사인하고요. 자, 이게 우리가 1마 탄탄분의 탄플탄인 거 알잖아요.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 그러면 코분의 싸잖아. 그럼 코분의 싸 이렇게 한 다음에 덧셈 정리로 요거 쪼갤 수 있죠? 요거 쪼갤 수 있죠? 그런 다음에 분모분자 적당하게 나누어주고 정리한 게 이겁니다. 그게 나와 있어요. 거기 기억 니은에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건 여러분들 읽어보라는 거야. 읽어보면 이해할 텐데 읽어봤는데 이해가 안 가. 그럼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보셔도 상관없어. 이해가시죠?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시험에 이제 첫 스타트 요거 하나 정도만 물어보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나머지 어떻게 가냐까지는 잘 안 물어보니까 한번 보시긴 해야 돼요. 과제 하면서 잠깐 그건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 배우는데 기본 개념서를 안 읽는다는 거는 안 돼.
읽어보셔야 돼. 그래야 나중에 응용력도 생기는 거니까. 어떤 유도 과정인지 한번 쭉 읽어주세요. 알았지? 그 다음은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의 합성 이렇게 나와 있어. 자, 84페이지야. 근데 삼각함수의 합성은 교과서에 실려있는 교과서도 있고 실려있지 않은 교과서도 있을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 왜 안 실려있죠? 그러면 교육과정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 외에요. 옛날 교육과정에는 있었고요. 지금 교육과정 빠졌어요. 그러니까 수능에는 안 나와요. 요 관련된 문제는 안 나온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내신에는 나와요. 내신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이 아예 뭐 선생님마다 다른데 아예 우리는 합성 안 할 거야. 내지도 않을게 라는 학교도 있을 거야. 그럼 나중에 내신 기간에 알려주셔야 돼. 학교별로 저희가 조사는 하겠지만 그럼 그냥 합성 안 하면 돼. 근데 선생님이 합성 공식도 하고 되게 막 프린트도 주면서 막 합성 어려운 문제들로 내기 시작하면 또 어려운 게 되게 많거든요. 옛날 문제들. 근데 그런 걸로 막 프린트로 나눠주면서 여기서 낼 거다 그랬다. 그러면 내신 대비 반 따로 뽑을 때 그때 또 알려주시면 그때는 또 할 거야. 그러니까는 기본 개념 정도만. 개요에 있는 거는 어려운 문제는 없거든요. 그냥 합성 이런 거야. 이런 때 쓰는 거야. 정도만 언급하고 있어요. 얘도. 그러니까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자. 우리. 근데 이제 수능에는 안 나와. 직접적으로는 안 나오지만 그럼 알고 있어서 해가 될 건 있냐? 없어요. 오히려. 알고 있으면 그냥 도움은 돼요. 도움은 되긴 돼. 그래서 알아두자. 공식을. 해보자. 자, 봐봐. 합성. 야, 합성이란 말 쓴 거 보니까 뭔가 합치는 걸 얘기하는 거야? 맞아. 합치는 걸 얘기하는 거야. 합치는 걸. 그럼 어떤 걸 합치는 걸 얘기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냥만 합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전제 조건이 있어. 그게 뭐냐면 각이 동일해야 돼. 각이 동일하지 않으면 합칠 수 없으니까 각을 또 통일시키는 공식들을 앞서서 우리가 배웠던 공식들 이용해서 막 정리해서 통일시킨 다음에 하는 거야. 각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봐봐. 누구를 도대체 합치고 싶은 건데요. 그러면 사인하고요. 코사인을 합치고 싶은 겁니다. 사인하고 코사인이요. 사인하고 코사인. 그래서 x하고 x하고 이렇게 각이 똑같아야 돼. 이 자리가 똑같아야 돼. 그럼 이거를 하나로 합치겠다는 거야. 아예 사인으로만 만들든 아예 코사인으로만 만들든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물론 사인 제곱을 코사인으로 바꾸는 거 어렵지 않죠. 1마 코 제곱으로 바꿔버리면 그만인데요. 그렇죠? 코사인 제곱이 있어. 이거 사인으로 바꿔봐. 1마 사 제곱으로 바꾸면 되지. 이게 아니고 제곱이 없는데도 바꿔보라는 얘기야. 모양을.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바꾸는 거냐? 결론. 자, 얘하고 똑같은 거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얘랑 똑같은 거 뭐냐? 우선 공식부터 외웁시다. 앞에 개수예요. A하고 B. 뭐 여기가 2, 여기가 3 이런 식으로 숫자가 붙는 거거든. 그러면 앞에 개수가 어떻게 바뀌냐? 제곱의 합에 루트 씌운 걸로 바뀝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제곱의 합에 루트 씌운 걸로 바뀝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뒤에 자는 사인으로 바꿀 거예요. 보통 사인으로 바꾸는 공식 하나만 아셔도 웬만한 문제는 다 풀리니까. 사인으로 바꿨어. 코사인 없어지고 사인이야. 그럼 각이 x가 아니고요. 요 뒤에 새로운 각이 하나가 들어와서 더하기 알파 이렇게 생깁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이거예요. 이걸 외워달라는 거야. 이거를. 그럼 하나로 합친 거잖아. 사인만 남았잖아. 코사인은 사라지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바꿔버리면 요 함수를 그리긴 좀 어려운데 요 함수는 그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수원에서 배우는 함수여서. 오케이? 그럼 이제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 최대값, 최소값도 나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우선 외우셔야 돼요. 우선 외우셔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나오는 공식이냐를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하자면 봐봐. 갑자기 이렇게 우변을 바꾸고 나서 봤더니 이게 뭐야? 우리가 배웠던 뭐야? 각의 합? 덧셈 정리? 혹시 얘하고 얘하고 똑같으니까 이걸 쪼갠 게 얘라는 거 아니야? 이해가나요? 그러면 사코코사가 저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얘 쪼개면 저거 올 테니까 사코코사. 그럼 여기서 어디가 사코코사냐? 그러면 자, 여기가 사 있죠. 사. 그럼 얘가 코였던 거예요. 코사. 그래서 얘가 사였던 거예요. 이거는 그냥 숫자인데요. 이게 어떻게 코사인이에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뭐냐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아까 개수 있죠?
그 개수를 한번 묶어볼게요. 요 식을. 그러면 분수로 바뀌죠. 분수로 바뀌어요. 이렇게 이해가나요? 그냥 한 번만 간단히 보세요. 그냥 이해하기가 좀 쉽진 않은데 쉬운 내용은 아니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분수가 생기겠죠. 분수가 이렇게 얘네가 코사인, 얘가 코사인, 얘가 사인이에요. 쟤네가 그렇다고? 맞아. 봐봐요. 어떻게 되냐면 요령은 A하고 B라는 숫자가 있죠? 사인부터 읽으시는 거예요. 그걸 A, B라고 좌표를 읽어주세요. 자, 뭐라고 했죠? 사인 앞에 있는 숫자고요. 코사인 앞에 있는 숫자, 이 숫자를 A, B라고 좌표로 읽어주세요. 그러면 그걸 어디다 갖다 쓰냐면 좌표 평면상에 찍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몇 선면에 있는지는 뭐 찍어봐야 알겠지만 저는 간단하게 그냥 1선면에 있었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A, B를 찍으세요. 이렇게. 오케이? 그럼 A, B를 찍으면 뭐가 생기냐? 그러면 동경이 생기고요. 이렇게. 요 반지름 길이가 점과 점 사이 거리 이렇게 생기겠죠. 됐어요? 요 각을 알파라고 설정해 버리면 여기서 나옵니다. 뭐가? 사인 알파가 뭐예요? 라고 한다면 반지름 길이분의 x좌표. 코사인 알파가 뭐야? 그러면 반지름 길이분의 반지름 길이분의 y좌표. 자, 얘는 x좌표. 이렇게 해서 써있잖아. 이렇게 유도한 거예요. 이렇게 저 자리를 합치기 위해서 일부러 이거를 이렇게 해서 분수꼴로 만들고 얘가 코사인이 되게끔 얘가 사인이 되게끔 설정한 거죠. 저렇게 새로운 각을. 그럼 얘가 코사인인 거 이해가죠? 얘가 코사인 우리 새롭게 설정한 저기 B라는 점에 대한 각 알파 여기가 사인 알파입니다. 이해가요? 그러면 스타 코사 해서 이걸 합친 거예요. 끝. 그러니까는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합친 거죠. 사실상은. 이해가나?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 공식을 외우시면 유도 과정까지는 당연히 교육 과정 외운데 뭐 유도 과정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니까 결론만 좀 아시면 돼요. 그리고 야, 이 알파는 어떤 각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 A, B를 찍었을 때 각이다. 이 정도는 아셔야 돼. 요 뒤에는 알파는 뭔데? 또 물어봐요. 내신에서는. 그러면 이 알파는 뭐야? 그 앞에 있는 계수 A, B를 찍은 각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 그 아래 코사인 버전으로 바꾼 것도 있는데 사실은 얘까지는 필요 없어요. 나중에 내신에서 얘까지도 몇몇 학교에서는 만약 선생님이 이것도 변형하는 거 물어본대 그러면 그때 가서 해도 않아. 오케이? 그래서 하나 정도만 알아두시죠. 예? 자, 그럼 이거 가지고 필수 문제로 한번 가볼게. 필수 6번. 그런 문제를 풀 때 쓰는 거라는 거. 6번을 풀 때. 자, 보자. 필수 6번이야.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범위는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자, 봐봐. 요거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사실상은 합산 공식을 모르는 상태는 못 구해. 왜냐면 우리 수원에서는 이렇게 사인만 있거나 아니면 코사인만 있는 거에 대한 그래프는 그릴 줄 아는데 사인 코사인이 섞여 있을 때 그래프는 그리는 걸 배운 적이 없거든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합쳐야 돼.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개를 합칠 거야. 합충 공식이 합성인데 각이 동일할 때 쓸 수 있어. 쓸 수 있을 것 같아. XX 똑같으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1단계 X 사인 계수하고 요 계수 보이죠? 사인 계수 3, 마삼을 하나 찍어주세요. 좌표 평면상에 찍는 거야. 그래서 뭐 그냥 원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요 원위의 점으로 여기 있겠다, 그렇지? 3, 마삼이라고 점 뭐 P라고 놓을까? 이렇게 한 점을 찍는 거야. 괜찮나? 뭐 이렇게 동경이 있을 거 아니야? 됐지? 야, 근데 이거 특수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생각해봐. 3, 마삼이면 기울기 마이너스 1 아니야? 그렇죠? 요렇게 요 각이 몇 파이? 몇 파이야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여기가 4분의 파이거든? 여기가 4분의 7파이. 여기 4분의 7파이야. 물론 요 동경을 4분의 7파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어떤 애는 저 이 동경이요. 이렇게 할 건데요. 마이너스 4분의 파이인데요. 괜찮아.
상관없어. 그래서 자, 공식 간다. y는 어떻게 하냐면 제곱의 루트 씌운 걸로 바뀌잖아. 개수가 3제곱 3제곱의 루트 씌운 거야. 루트 18인가? 얘가 3루트 2로 바뀌겠지. 그치? 그러면 사인이라고 쓰고 x랑 각 쓰고 이 뒤에 알파를 갖다 붙인 건데 알파 구한 거야. 4분의 7파이. 4분의 7파이라고 써도 되고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고 써도 돼. 이 자리는 니네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돼. 상관없어. 네. 더하기 2. 여기까지 합친 겁니다. 끝이야. 됐죠? 그럼 이걸 그릴 줄은 알잖아. 우리가 수원에서 배운 게 이거 그리는 거잖아. 그치? 근데 뭐 최대값, 최소값만 물어봤다. 그러면 굳이 그릴 필요는 없죠. 그냥 얘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니까 이게 1일 때 최대고 마이일 때 최소겠지 뭐. 그래서 1 넣으시면 최대값이 뭐예요? 그러면 3루트 2 더하기 2가 최대값이겠고요. 최소값이 뭐야?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일 때죠. 그럼 마이너스 3루트 2 더하기 2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렇죠? 이렇게 이때 쓰는 거야. 이때. 자, 그럼 2번 한번 보자. 2번 하나 더. 자, 요거. 자, 요거의 최대 최소 구하세요. 그러면 뭐 그릴 수 있어야지 뭐 최대 최소를 구하자. 사인하고 코사인 섞여 있네. 합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얘하고 합성하려고 봤더니 각이 안 똑같아. 그래서 각을 맞춰주는 작업부터 해야 되는데 각이 안 똑같은 이유는 마이너스 3파이가 붙어 있는 게 불편하거든. 이거를. 그럼 당연히 얘를 뭐 해야 되냐면 쪼개야 되겠죠. 덧셈 정리로 싸 코코사 쪼갤게. 싸. 자, 코사인 3분의 파이 얼마? 2분의 1. 여기 2분의 1 곱할게. 싸, 코. 자, 마이너스 코, 사인 3분의 파이. 응? 2분의 루트 3.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이제. 맞죠? 네네. 자, 그러면 2루트 3 여기다 곱할게요. 2루트 3 곱하면 루트 3 사인 x네요. 그쵸? 요거 이렇게 곱할까? 그러면 이제 이거 그냥 마이너스 1이네. 이거 계산해볼까? 여기까지. 괜찮나요? 됐어요? 됐어? 자, 이거 합칠 거야. 그럼 이제, 각 알파라는 각을 찾아내려면 이렇게 원으로 가서요. 몇 콤마 몇? 루트 3,5. 루트 3,5. 루트 3,5라는 점을 하나 찍어. 그래서 이 점을 가리키는 동경을 하나 만들고 요거에 대한 각을 알파라고 설정하세요. 근데 특수각은 아니죠.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냥 알파 해놓고 요 그림만 그려놓으시면 돼요. 대신에서는. 알파 어떻게 뭐 특수각도 아닌데 이 그림 그려놓으면 너 알파 구했구나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야. 근데 이 그림 안 그리면 감점되는 거고. 그림은 그려놓으셔야 돼. 잡지에다가. 그래서 자 여기 그러면 y는 제곱의 루트 씌워봐야 얼마지? 28의 루트 씌운 건가? 이 루트 28? 루트 28이 얼마야? 이 루트 7의 18 이건가? 이 루트 7? 이 루트 7? 뭔가 계산이 틀린 것 같다? 잠깐만 루트 3 사인 x 여기가 5가 아니네? 이게 뭐야? 아 이거 틀렸구나. 이거 틀렸네.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마3이구나. 이거 마3 6 빼기 3이 3이네? 여기 3이야 3 틀렸네. 아이씨 틀렸어. 계산 알려줘. 계산 틀렸네. 알려줘. 근데 아까 몇몇 표정이 안 좋던데 해찬 것 같은데 알려줘야 돼. 계산 틀린 것 같으면 이 루트 3,3을 바꿀게. 자 이거 뭐냐? 그럼 제곱제곱의 루트 씌워봐. 그럼 얼마야? 더하기 3 12 루트 12 루트 12 2 루트 3 이렇게 되네. 그 다음에 사인에 x 그대로 쓰고 요 알파라고 우리 그림 그리는 거에다 갖다 붙이면 돼. 뭐 알파 구할 수는 없으니까 저기 그냥 이렇게 놓는. 됐어. 끝났어. 그럼 뭐 똑같지 뭐. 얘가 1일 때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 나오잖아. 사인이. 그러니까 최대값이 뭐야? 그러면 1일 때니까 2루트 3이 최대값인 거고. 최소값은 뭐야? 그럼 마이너스 2루트 3이겠지. 됐지? 이럴 때 쓴다. 주로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 구할 때 합쳐가지고 만들 때 쓰는 거. 괜찮은 거지? 자, 이렇게 됩니다. 요거야. 자.
여러분하고 바로 진행하기 전에 지금 두 챕터를 나왔고 연습 문제 두 개가 이제 과제거든요. 그 중에서 연습 문제 실력 문제는 같이 좀 풀고 넘어갈까 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봐봐요. 둘 다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특히나 뭐 14번은 더 어려운 것 같고 13번 한번 보자. 여기 지수함수가 있어. 밑이 2인 2.718, 2.71 정도 되는. 그러니까 증가함수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건데 여기서 A점하고 B점 이게 좌표는 설정되어 있고 문제상에서 자, 그랬을 때 A에서의 접선하고요. B에서의 접선이 각을 봤더니 4분의 파이라는 각을 이루고 있다는 거야. 접선이. 이게 주어진 조건이에요. 그래가지고 A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래. 그러면 어쨌거나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 두 개 가지고 기울기 공식을 쓰면 되는 거니까 T에서 마티 빼면 2분의 자 2의 T승에서 2의 마이너스 T승 빼는 요거 구하라는 거야. 뭐 T값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네. 결국 T값을. 그래서 그걸 구하려고 지금. 자 우선은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봐야 돼.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부터 볼 텐데 그럼 얘를 미분해야 되잖아. 도함수. 우리는 알아. 미분하면 자기 자신. 이렇게. 그래서 요 기울기요. 얘의 기울기는 뭐예요? 라고 한다면 기울기를 보면 여기다가 접점에 x좌표 넣으면 기울기잖아. 그래서 얘의 기울기가 2의 t승이라는 걸 알겠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너 기울기는 뭔데? 그러면 얘의 접점에 x좌표 마이너스 t를 여기다 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얘의 기울기는 2의 마이너스 t승인 걸 알겠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공식을 쓸 수 있어. 어떤 거냐면 요 4분의 파이. 아까 했었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에 탄젠트 값이 의미하는 거는 기울기 공식 뭐야? 원래 사실 아까 1뿔 탄탄분의 탄마탄 이렇게 해서 나왔던 거죠. 근데 1뿔 기기분의 기마기 기억나시죠? 뭘 쓸 거야? 1뿔 기울기 그러니까 얘 기울기 여기 이게 더 크네. 보통 큰 거부터 쓰면 돼요. 왜냐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지 양수잖아요. 얘가 기니까. 그래서 1뿔 지금 기 분의 기 마 기 됐나요? 이겁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아까 공식이야. 괜찮아? 이렇게. 얘 1이잖아요, 이거. 1. 그럼 이거 갖다 쓰려고. 근데 이것도 1이네. 곱하면 맞아? 그럼 분모 이거 2지. 2 넘어갈게요. 그러면 2는 2의 t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승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되네. 근데 우리 2의 t승 구해야 되거든? 근데 요거 나왔다. 분자 나왔네. 그냥 분자. 분자 그냥 나와버렸네. 이게 2네 2. 됐죠? 분모에 있는 t만 구하면 되네. 맞아? 그럼 요 등식 만족하는 t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뭐로 보이냐면 이게 2의 t승분의 1로 보여요? 분모가 2의 t승이 있는 거죠. 양변에 2의 t승을 곱해야지. 곱해야 돼. 이거. 그래서 2의 t승 곱하자. 그럼 이건 2의 2t승 이렇게 될 거고요. 얘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2의 t승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1 되겠죠. 이게 마치 몇 차 방정식? 2의 t승 하나 2차 방정식으로 보이시죠? 인수분해 되면 너무 좋겠는데 인수분해 안 돼. 근데 t는 어쩔 수 없이 구하긴 해야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의 공식 쓰셔야 돼. 근의 공식. 그래서 2의 t승. 자, 여기 근이면 근의 공식 쓸 거야. 짝수 공식 쓰자. 이거 마이너스 2라고 놓고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여기 2지. 근데 2의 t승은 항상 양수잖아. 그치? 어떻게 1마 루트 2가 나오겠어? 그래서 마이너스는 지우자. 이렇게. 괜찮니? 그럼 t 구하는 거니까 t는 이렇게 쓰면 이 g인 거니까 ln 1뿔 루트 2 이렇게 되겠어. 여기다가 ln 1뿔 루트 2 이렇게 되면 답인 거죠. 이게. ln 1뿔 루트 2분의 2 그렇고요. 잠깐만요. 우후. 오케이. 여기 2t구나.
맞죠? ET네, ET. ET. 여기 2 곱해야 돼요. 그래서 ET니까 2 약분해서 그래서 1번이 답이 돼요. 된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있었나? 둘 다 활용 문제야. 이렇게 되고요. 얘는 좀 더 어려워요. 좀 더. 도형 문제니까. 그래 나중에 이제 학기 중에는 도형 문제를 쭉 모아서 엄청 많이 풀어볼 겁니다. 방학 때 우선은 기본 개념들 탄탄히 하는 거고요. 14번 봐봐. 14번. 같이 읽어보자. 이렇게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는데 우선은 이제 요 그림에서요.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리고 여기서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E하고 F라는 점까지 생긴 그림이에요. 이렇게. 근데 걔가 길이 4개 줬네요. 그 4개는 좀 체크를 해볼게요. 봤더니 AF, F, 요거야. 그래서 요 길이를 6이라고 줬고요. 그다음 DF야. 여기요. 여기를 1이라고 줬어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도 준 거나 마찬가지지. 굳이 구하려면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되니까 요 삼각형의 세변기를 다 준 거야. 그렇죠? 그다음 또 뭐 줬나 봤더니 걔가 B가 5래. 여기가 5래요, 여기. 준 걸 잘 보자. 그다음에 C가 2래. 여기가 2래. 그럼 사실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여기도 다 준 거야. 그러니까 이 두 직각삼각형의 세변기를 다 준 거야. 한번 해보자면 그게 다야. 그런 다음에 얘가 갑자기 야, 요 EF 길이 좀 구해봐라. 그래서 이거 EF 길이 좀 구해봐라. 이랬어. 괜찮나?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좀 더 크게 그릴 걸 그랬네. 너무 짧다 이게. 어쨌든 요 길이를 좀 구해봐. 라고 한 거야. 그럼 저 길이를 좀 어떻게 구하지? 라고 했을 때 이건 미적분이고 이 직각삼각형의 각을 이용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각을 좀 설정하셔야 돼. 요 각하고 요 각하고 설정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 각을 알파라고 잠깐 놔볼게. 요 각, 직각삼각형의 각을 하나 설정하자고. 베타라고 한번 놔볼 거야. 이렇게 놔볼 거야. 그럼 알파, 베타가 떨어져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거를 포함한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거든. 구하고자 하는 걸 포함한 삼각형. 근데 기왕이면 수원에서는 일반적인 직각삼각형 아니어도 돼. 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쓸 거니까. 근데 여기서 다루는 것들은 주로 이제 직각삼각형을 만든다는 거야. 그럼 여기를 포함한 직각삼각형 뭐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하겠지.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 이 보조선이 어떻게 나올까? 생각해 보는 거야. 근데 이 각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거든. 자, 이 너무 좀 작긴 하다. 결론 이렇게 해야 돼. 이 생각 하기 쉽진 않을 거야. 이렇게. 여기 A하고요 C를 딱 연결하는 거야. 그럼 뭐예요? 왜 이렇게도 연결 안 하고 이렇게 연결 안 하고 왜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러면 여기 보이나? 좀 좁긴 하지만 요게 직각삼각형이죠 이게. 이 작은 것도 이거 직각삼각형이죠. 이렇게 두 개. 이 두 직각삼각형을 왜 저렇게 만들어요? 라고 한다면 요 각 베타를 옮기려고 그래. 알파 베타 너무 떨어져 있잖아. 각 옮길 때 쓰는 게 원에서는 뭐지? 원주각 같은 거 있잖아. 그거 정말 많이 쓰거든. 각이 멀리 떨어져서 무조건 각 옮겨야 돼. 각 옮길 건데 저 보라색 베타는 요 CD에 대한 요 CD 호에 대한 원주각이잖아. 호 CD에 대한 원주각을 찾으려면 어쩔 수 없이 CD에서 C에서 연결해야 돼서 이쪽을 연결한 거야. 이 각을 옮기려면 이해가나? CD를 이용하려고 호 CD 이용하려고 이렇게 옮겼고 요만큼이 베타인 거야. 괜찮니? 요거에 대한 베타, 요거에 대한 호. 그러면 이제 생겨. 요 B끝이 조그만 요 직각삼각형 있지. 요 각이 뭐겠어? 요각 보여? 조그만 거. 요게 베타 빼기 알파인 거야. 베타 빼기 알파네. 그럼 저 직각삼각형에서 원래는 요 변 길이 6인 거. 요건 같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요 길이가 6인 거 알아. 저 좀 끄집어낼게. 얘들아. 여기 끄집어낼게 이거. 요 오른쪽 삼각형. 너무 작아서 니네 보기 힘들 것 같아서 좀 끄집어낼게요. 여기가 지금 F고요. 자, 여기 뭐 그냥 G라고 할게요. EFG. 여기가 G고요. 여기가 A예요. 근데 여기가 6인 거죠. 저 노란색 삼각형의 길이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요 각이 지금 뭐냐면 베타 빼기 알파인 거예요. 요 각이. 베타 빼기 알파는 구할 수 있다는 말이야. 뭐를? 탄젠트 값. 왜 볼까? 왜냐면 지금 요 노란색 삼각형에서 우리가 뭘 하냐면 탄젠트 알파를 알아. 뭐예요? 그러면 6분의 1 이렇게 준 거잖아. 보라색 삼각형 보이시죠? 탄젠트 베타가 밑변분의 높이 5분의 2라는 걸 알아요. 괜찮지? 자, 그럼 1 구할 수 있지. 1뿔 탄탄분의 탄마탄. 1뿔 탄 분의 탄마탄.
이 집어넣어 보자. 1불 적어요. 그대로. 자, 5분의 2하고요. 6분의 1하고 이렇게 넣고요. 자, 5분의 2 빼기 6분의 1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치? 여기 계산했다고 치자. 여기 계산하면 32분의 7이 나와요. 2분의 괜찮나? 네, 요 길이. 요 길이가 뭐겠어요? 밑변분의 높이. 이게 탄젠트죠? 그럼 6에다가 얘 곱하면 요 길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6에다가 32분의 7 곱하면 요 길이가 나옵니다. 2로 약분하면 되나? 3, 7에 21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요 길이가 16분의 21 나와요. 16분의 21 괜찮나? 근데 이 길이 구하는 게 아니고 EF 구하는 거였거든? 그럼 잘 봐요. 좀 확장할게요. 요 끝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 삼각형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야. 여기 C, 얘가 E.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가 어디였어? 여기 EF 요 길이에요. 요 길이. 괜찮니? 그럼 요 길이 알거든? 그럼 나머지 길이, 나머지 여기 요거. 이건 당연히 구할 수 있어. 왜 구할 수 있냐면 여기가 2잖아. 여기 2. 저 초록색 길이 어떻게 구해? 이 초록색 길이 어떻게 구해? 여기는 구했고. 닮음. 요 직각선을 두 개 닮음이잖아. 몇 대면? 1대 3. 그러니까 얘가 3배인 거지, 얘. 그치? 그럼 초록색 길이 이걸 3으로 나누면 되니까 16분의 7. 얘하고 얘하고 더하면 답이니까. 어렵지, 어려워. 도형은 좀 많이 풀어보셔야 돼, 나중에. 우선 유형편을 해서 이제 기본적인 도형 문제도 쭉 풀어보시고요. 이게 더 복잡해지면 요 안에서 이렇게 덧셈 정리만 가지고 안 끝나고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썼다가 또 쪼개서 덧셈 정리 썼다가 타고 가는 문제가 아주 어려운 중길러 문제로 나온다. 도형 문제가. 도형만 그냥 몇 달 동안 주구장창 하는 때도 있을 겁니다. 6월 모평 끝나면 이제 도형 매일 뭐 한 10몇 개씩 과제 나오고 그래.